Oh, sure. A few of us give a damn enough to make change.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식한 사람의 확고한 신념. 영화 쿼런틴2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벌어진 좀비 사태를 그립니다. 승객 중 한 명인 랄프는 헨리가 들고 탄 햄스터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는데 갑자기 랄프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랄프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힘합쳐 랄프를 제압하지만 랄프는 이미 좀비로 변한 뒤였죠. 그렇게 비행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랄프를 화장실에 밀어넣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장 터미널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터미널에 갇히게 되죠. 물론 바깥의 상황도 위험해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비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다 문 앞에 있던 국토안보국 소속 요원을 구출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비행기가 떠나온 LA의 한 아파트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승객 중 한 명인 헨리입니다. 그는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첫 등장부터 소름 돋습니다. LA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뒤 비행기에 탑승한 헨리는 희열을 느끼는 듯 뉴스를 보고 랄프가 햄스터에게 물려도 가만 냅둡니다. 자신에겐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헨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돌팔이 헨리가 만든 치료제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헨리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도 역대급 트롤링이 등장합니다. 영화는 좀비로 가득 찬 라스베이거스가 봉쇄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그룹은 다나카로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숨겨져 있는 돈을 꺼내오는 미션을 의뢰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나카의 오른팔 마틴도 합류하죠. Mr. Tanaka's head of security. I'll also be accompanying you on this job because of my extensive knowledge of the casino. 겉으로 보기엔 도와주러 온 듯 보였지만 그와 다나카에겐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You should know your way around here. Well, what's it to you? Well, maybe a lot.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을 의심하자 I've been watching you and you're up to something. 위험한 길로 가게 만들어서 Gotcha, bitch. 좀비들에게 공격받도록 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도 눈앞에서 막아버리죠. 결국 처절하게 싸우고 저항했지만 수많은 좀비들을 홀로 이길 순 없습니다. 영화 중후반 들어 마틴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좀비 세상은 대장 좀비 그리고 여왕 좀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이곳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입장할 때 재물 한 명을 바친다면 나갈 때까지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죠.
즉 주인공 그룹 입장에선 재물도 바쳤고 조용히 미션만 수행한 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나카의 사주를 받은 마틴은 기어코 사고를 칩니다. 마틴은 갑자기 여왕 좀비를 생포하더니 여왕 좀비의 머리를 챙기죠. 다나카와 마틴의 속셈은 이것이었습니다. This is the power to make more of them. Power to control your own zombie army. That's the ultimate WMD. 애초에 목적이 돈이 아니라 실험에 사용할 여왕 좀비의 머리였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왕 좀비의 비명소리를 들은 대장 좀비는 합의가 깨졌다 판단하고 부하들에게 주인공 그룹을 향한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좀비들이 몰려오게 되고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동료들이 죽어갑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입장할 당시 주인공 주변엔 9명이 있었지만 영화 후반부에 그의 옆엔 단 1명만이 남게 됩니다. Where's the money? There is no money. 좀비 드라마 블랙썸머에선 한순간 참지 못한 감정으로 몰살 엔딩이 벌어집니다. 주인공 그룹은 무기가 잔뜩 있는 다른 그룹의 아지트에 몰래 침투합니다. 눈앞에 경비병을 뚫고 잠겨있는 문을 하나씩 따면서 힘겹게 무기고에 도착하죠. 주인공 그룹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무기를 쓸어 담습니다. 이대로 들키지 않고 나가기만 한다면 작전은 성공이죠. 그들은 탈출구를 미리 받았고 두 사람이 무기를 맡아 먼저 탈출구로 진입합니다. 나머지는 두꺼비 집을 내려 건물을 어둡게 만든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탈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좀비 한 마리 없던 건물은 순식간에 좀비로 뒤덮이죠. 안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주인공 그룹의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좀비는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고 이젠 정말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어이없게도 이 모든 건 주인공 그룹 중 한 명인 카르멘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카르멘은 작전 수행 중 자신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남자는 곧바로 좀비로 변했고 그렇게 건물은 좀비 소굴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탈출구를 받았던 주인공 그룹은 차례차례 탈출합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를 들고 기어나오고 있던 두 사람이죠. 그중 한 명은 카르멘의 남자친구. 하지만 건물에서 벌어진 좀비 사태로 카르멘의 남자친구는 총을 맞고 좀비로 변하게 되고 그와 함께 탈출하던 경선은 죽음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트롤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트롤링 특집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한 좀비 모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좀비 관련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